Welcome to Jay's English Cafe. 안녕하세요, 제이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요, 비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동사는 상당히 영어 표현에 있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동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때 아마 비동사의 해석은 뭐뭐이다 혹은 어디 장소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한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자, 다시 갈게요. 해석은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비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am이 있고요. 그 다음에 are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is 라고 합니다. 자, am, are, is 보세요. 요거 발음 is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발음을 하는데요. is 라고 발음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is 이렇게 너무 한국적인 발음으로 하지 마시고 is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MR is가 뭐 하는 애들인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am이라는 애는 주어가 무슨 어떤 일하고 잘 어울린다? 그렇죠. I가 주어일 때 am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I am을 줄여서 I'm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자, I am a teacher. 그러면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구조를 잘 보세요. 나는 이다. 뭐다? 하나의 선생님이다. 자, 한국어에는 나는 선생님이다라고 할 때 하나의 여기 어라고 써 있죠. 이거를 생략을 하고 한국어로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이 teacher이라는 명사 앞에는 이게 숫자가 하나일 경우에 선생님들이 아니라 선생님일 경우에는 반드시 명사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어라든가 an이라든가를 붙여줘서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고요. 자, 비동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you라는 주어와는 are이라는 비동사하고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you are로 줄여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선생님이군요 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You are a teacher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우리는 선생님들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보세요. 숫자가 여러 명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뭐하고 어울린다? are. 그래서 다시 올라가 보면 I am, you are, we are 이렇게 해서 비동사는 얘네들하고 잘 어울린다라는 거 좀 감을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줄여서 we're 아니면 또 여기 얘를 또 줄여서 your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e're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We are a teacher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왜? 우리라는 단어는 얘네들은 숫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수의 일치에서 개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를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 teacher에다가 뭘 붙여준다? s를 더해준다. 그래서 we are teachers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라는 단어는 뭔 뜻이에요? 그때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배웠죠. they는 그것들 혹은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자, they와 어울리는 비동사는 are 이라는 애가 있고 얘네들을 줄여서 their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 이거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일치가 안 맞기 때문에 그쵸? 예, 어를 빼주고 여기다가 teacher에다가 s를 붙여줘서 발음해보세요. They are teachers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he is a teacher. 자, 그래서 he's a teacher. 그 사람은 자, he라는 주어는 뭐하고 어울립니까? is라는 비동사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his. 그렇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He's a teacher. 그 남자는 선생님이다. 자, she도 마찬가지입니다. she도 마찬가지로 she is, she's. 그렇죠? she's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she's a teacher.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책이다 라고 해볼까요? 그것은 책이다. It is a book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러면 it라는 주어는 is와 잘 어울린다라는 거. 자, 반드시 감각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it is를 줄여서 it's 라고 표현을 하고요. it's. 그 다음에 그래서 발음을 할 때 it is a book 라고 하셔도 되고
it's a book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책이다. 자, 마찬가지로 그것은 하나니까 그렇죠? 또 책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앞에다가 a를 써줬어요. 그래서 it's a book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탐이라는 얘는 3인칭 단수라고들 흔히 표현하는데요. 자, 3인칭은 너와 나, 1인칭, 나와 너,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건이나 사람들을 3인칭이라고 하고요. 예, 탐 같은 경우도 제3자죠. 그래서 3인칭 단수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이잖아요, 탐이. 그럴 경우에 주어를 뭘 써준다? is를 써준다. 그래서 Tom is, 예를 들어서 Tom is 뭐 의사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Tom is a docto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m is를 줄여서 Tom's a doctor 이렇게도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Tom and Jerry, 그쵸? Tom and Jerry. Tom과 Jerry는 자 3인칭이긴 하죠. 이 두 사람들이 하지만 복수죠. 그래서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동사는 뭘 써준다? are를 써준다. 그래서 주어가 2명 이상일 때는 비동사를 뭘 써준다? are를 써준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탐과 제리는 서로 친구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A friend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왜? 탐과 제리는 두 사람인데 여기 a friend는 하나의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뭘 삭제를 해줘야 될까? a를 삭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friend에다가 s를 써서 friends라고 고쳐주면 완벽한 문장이 되는 것이죠. So Tom and Jerry are friends.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동사의 과거 시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비동사의 현재 시제의 해석은 뭐다? 뭐뭐이다, 어디에 있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그러면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이다의 과거 시제는 뭐뭐였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의 과거 시제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반드시 해석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m과 are과 is는 비동사라고 했는데 요것들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미리 한번 보기 전에 자, 보세요. am이라는 단어의 과거형은 was고요. 그 다음에 is라는 단어의 과거형도 was.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은 자, 요거 발음들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요거 were 이라고 발음합니다. were. 자, where 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또 스펠링을 쓰실 때 여러분들 아까 we are 이라는 거를 줄여서 we're 요거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죠? 요거랑 다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발음도 마찬가지로 where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were 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were. 자, am was, is was, are were 이렇게 과거형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 was를 한번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는 아까 뭐였나요? I am a student 였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학생이었다. 잘 보세요. I am a student 였는데 여기서 이거 해석은 뭐였습니까? 나는 학생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학생이다. 그런데 얘를 바꿔줌으로 해서 의미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나는 학생이었다. 예전에. 그러면 am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얘를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was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 was a student. 이해가셨나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행복하다 라고 했을 때 you are happy. 그러면 너는 행복하구나 라고 했을 때 얘를 너는 행복했었지 과거에. 그러면 이 are 자리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얘를 were, you were happy 이렇게 발음해주면 되겠고요. 자, he was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는 학생이었다. He was a teacher. 선생님이었다. She was a teacher. 그 여자는 선생님이었다. 다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이었으니까 they are를 과거는 were이었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선생님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y were a teacher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수의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teachers, they were teachers 하면 그 사람들은 뭐뭐였다, 선생님들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we were도 마찬가지예요. we were는 뭐의 과거입니까? we are의 과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챔피언이었다 라고 해볼까요? we were the champions 이렇게 했다고 치죠. 자,
we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champion 단어에 s를 여기다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it was. 예를 들어서 it is my book. 예를 들어서 it is my money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이다. 아이고, 다시 갈게요. 그것은 뭐다? 그렇죠? 나의 돈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만들어 주자면 예를 들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나의 돈이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it was my money 해서 it와 was와의 관계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Tom도 마찬가지죠. Tom was happy.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Tom은 행복했었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간단하죠? 자, 그러면 현재 부정과 과거 부정도 한번 볼게요. 내친 김에 예를 들어서 예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나는 대학생이다. 한번 해보죠. I am a college student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의 의미를 반대말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대학생이다인데 대학생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 더 필요할까요? 그렇죠? 아니다 그러면 아닌 이런 것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단어냐면 얘는 not이라는 애예요. not. 그렇죠? 그러면 간단해요. 반대 의미를 만드는 건 뭐만 갖다 붙여주면 되냐면 비동사 뒤에 not만 갖다 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I am not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not을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not을 줄여서 I'm not 이라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자, am의 was는 뭐예요? I was죠? 그 다음에 I was not. 그러면 요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I was not a teacher. 그 뭡니까? 나는 선생님이, 뭡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었다. 난 선생님이 아니었어. 라는 거죠. 애초부터. 자, you are도 마찬가지죠. You are not. 그쵸? You're not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이건 특별하죠. You aren't 라고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발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aren't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you were not 아래 과거 were 이렇게 썼고요. 또 위아래 과거 또 we were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e are not 이걸 줄여서 we are not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we aren't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are not을 뭘로 줄 수도 있다? aren't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we were not도 마찬가지예요. we weren't. 그렇죠? 아니면 뭐 we weren't라고 줄 수 있었고 여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뭘로 또 줄 수 있습니까? we're not 이렇게도 줄 수도 있고요. 자, they are not, they aren't. 자,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they were not, they weren't. 자, 뭐 똑같이 갑니다. 자, 그 다음에 he is not, he isn't. 자, 보세요. is not을 어떻게 줄입니까? he is not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he isn't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He's a teacher. He is not a teacher.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남자는 아니다죠? 아니다죠? 뭐가 아니다?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자, he was not, she is not, she was not, Tom is not, Tom was not. 자, 똑같이 다 이렇게 위에서 했던 방식대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he was not을 뭘로 줄였습니까? wasn't. is not을, she is not을, she is not 아니면 she isn't 이렇게 해도 줄였고요. 또 was not을 뭘로 줄였습니까? wasn't. Tom is not을 Tom's not or Tom isn't 이렇게도 줄였고요. 자, Tom was not, Tom wasn't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동사의 의문형과 과거 의문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you are crazy 라고 했다고 쳐봐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너는 미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죠. 너 미쳤니? 라고 표현을 할 때 그냥 you crazy 이렇게 많이 하시죠? 아니죠. 사실 여기 앞에는 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줘야 되는데 보세요. are 요거 있죠? 요거 are 비동사를 의문형으로 만들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어 앞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re you crazy?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동사들은 항상
그쵸? 의문형을 만들면 앞으로 튀어나가고, 또 부정형으로 해서 반대 뜻으로 만들어주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not만 갖다 붙여주면 돼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am I,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의문형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am이 앞으로 나가면 되죠? 그래서 am I a teache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생인가?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생님이냐고요? 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생이냐고? 내가 교사냐고? 내가 선생님이냐고요? 라고 해서 다시 물어볼 때 이런 표현을 amI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am의 과거는 was I? 뭐 다 되죠. are you? were you? 예를 들어서 너 기분 좋니? 행복하니? 어떻게 표현합니까? are you happy?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쵸? are you, 너 어디 아프니? 한번 해볼까요? Are you sick?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고요. 자, is he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비동사가 다 앞으로 나갔어요. 그죠? 비동사가 다 앞으로 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it is a book. 그러면 그것은 책인데 이거는 it is your book 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너는 그것이 너의 책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의 책이니? 라고 의문형을 만들어주면 비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is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it이고요. Is it your book? 이렇게 해서 그게 너의 책이니? 라고 해서 이렇게 의문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현재와 과거의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걸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Are you a student?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대답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예,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죠? Yes, I am a student. 그런데 얘를 Yes, I am a student를 어떻게 줄이냐면 그냥 Yes, I am 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Yes, 원래는 Yes, I am a student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더 간결하게 Yes, I am 이렇게까지만 딱 줄여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a teacher? 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no, I am 아니다 라는 단어 아까 not을 쓴다 그랬죠? No, I am not a teacher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데 원래는 줄여서 일반적으로 줄여서 뭐라고 한다? No, I am을 줄여서 I'm not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Yes, I am, Yes, I was. 자, 시제가 현재를 물었을 경우에는 am으로 받고 과거를 물었을 때는 was로 받고 그렇죠? No, I am not, No, I wasn't, No, I was not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Yes, you are, Yes, you were.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m I a teacher? 예를 들어서 Am I in the hospital? 이렇게 해도 쳐볼게요. 자, 사고가 나가지고 눈을 이제 깼어요. 의식을 찾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병원 같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병원에 있나요? 라고 있나라고 하니까 비동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의문형이니까 앞으로 내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Am I in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너는 병원에 있다 라고 하니까 Yes, 너는 있다. 어디에? In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냐? 그렇죠? Yes, you are.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니야, 넌 병원에 있는 게 아니야. No, you're not.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줄여서 are not을 줄여서 No, you aren't. 이렇게도 써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o, you're not. No, you weren't. 자, 다 똑같고요. Yes, he is. Yes, he was. No, he is not. No, he wasn't. 자, 이렇게 해서 문법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는 사실 잘 한 번만에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그건 천재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많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비동사의 경우에는 상당히 문장에 있어서 정말로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는 tired라는 단어는 피곤하다라는 형용사형이에요. 형용사형. 자, 그러면 나는 피곤한 상태이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피곤한 상태이다. 하지만 해석은 나는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I am tired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긍정이란 말이죠. 그죠? 현재 시제 긍정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 문장은 나는 피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연습했듯이 not을 써주면 되고요. 또 과거는 나는 피곤하다가 아니라 나는 피곤했었다.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과거 부정은 나는 피곤하지 않았었다. I wasn't tired. 이렇게 됐고요. 의문형도 마찬가지로 I am tired가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M이 앞으로 확 튀어나갔죠? 그래서 Am I tired? Am I tired? 내가 피곤하냐고요? 라고 다시 묻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이 이해를 반드시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비동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라든가 또 형용사라든가 또 장소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갖고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그렇죠? 나는 학생이다. 이거였어요. 이걸 영어로 얻다가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I am a student 였어요. 너무 이 문장 식상하죠?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CEO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뭡니까? I am 다시 할게요. I am a CEO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CEO라는 단어는 사실 얘가 명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셀 수 있는 명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물은 water, 이 물은 셀 수가 없는 명사지만 이 CEO라든가 또 만질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눈으로 보이는 셀 수 있는 것들은 다 셀 수 있는 명사 또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명사를 자세하게 할 때 우리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하는 건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 앞에 반드시 뭘 써준다? 그렇죠. 어를 써준다. 어라든가 on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의 개념은 영어에서는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말에서는 나는 하나의 CEO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난 CEO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영작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빼먹는 게 요걸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어를 빼먹는다라는 거야. 어를.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I am a CEO 이렇게 해서 수의 개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와 on을 쓰는데 자, 어는 우리가 지금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는 또 뭐예요? 그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과다. This is apple. 이게 한국말로 이게 딱 번역한 거예요. 이거 많이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과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다 사과. 그런데 이것이라는 거는 숫자가 하나고요. 애플도 숫자가 하나니까 자 아까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어라든가 on이라든가를 써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어를 썼다니까 this is a apple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애플이란 단어 시작 알파벳이 뭡니까?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에이오 아니면 에에이오 그쵸? 아에이오 뭐 아에이오 이런 이 스펠링이 뭘로 시작합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a e i o u 뭐 이런 것들. 하지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가고요.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 소리예요. 모음 소리. 스펠링으로 인식하시는 게 아니라 이 a e i o u가 어떤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on을 써주냐, 어를 써주냐를 다르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스펠링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U로 시작하는데 university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스펠링은 모음인 U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U라는 소리가 나는 거죠. U는 모음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ununiversity가 아니라 뭡니까? university라고 하는 그런 예외들인 단어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 어와 on을 구분을 하는 거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this is an apple.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복수명사를 한번 볼게요. 명사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는 선생님들이다 라고 했을 때 we are teachers
반드시 s 복수형일 때는 붙여준다. 자, 수의 개념을 되게 중시하죠. 그쵸? 또 예를 들어서 es가 붙는 단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church라고 할까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es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언제 es를 붙일지는 또 언제 es를 붙일지는 우리가 또 나중에 명사를 할 때 자세하게 넘어갈 겁니다. 지금은 복수형을 만들 때는 s나 es를 붙여준다라는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하나 자음 플러스 y로 끝나는 명사가 y를 is로 고쳐준다. 예를 들어서 family예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족들이라고 했을 때 families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family,y가 y가 뭘로 바뀐다? ies로 바뀌는 거예요. 가족들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families라고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는 지금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명사가 나온다고 우리가 지금 배웠거든요. 비동사 뒤에는. 자,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두 번째로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를 한번 볼게요. 형용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글자가 너무 좀 빨간 건데 검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I am happy. 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형용사 예문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위로 올라가서 명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명사는 뭐가 명사냐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쓰도록 할게요. 명사를 구분하는 거는 뭐냐면 명사 다음에 여기다가 은, 는, 이, 가, 를, 뭐, 을 이런 것들을 붙여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이 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EO는 CEO가 CEO를 누구누구 무엇을 이라고 할 때 얘네들하고 뭐를 전미사라 그러나요? 얘네들하고 어울리면 반드시 명사 역할을 하는 단어다라는 거.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형용사 예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형용사는 I am happ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왜? 셀 수 없는 거니까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뭐 행복한, 뭐 좋은, 나쁜 이런 형용사 이런 단어들을 형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I am happy. 자, 그래서 happy라는 단어가 여기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행복하다 할 때 we are happy 이렇게 여러 복수라고 그래가지고 s를 붙여줄 수 있을까요? 붙여줄 수가 없죠? 그쵸?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형용사는 그냥 수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간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냐라고 했냐면 이게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소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그 전치사들을 다 써놨는데요. 전치사를 써놨는데 어디 안에, 어디 위에, under, 어디 밑에, behind, 어디 뒤에, in front of, 어디 앞에, 그 다음에 at, 어디에, 이런 장소 앞에 이런 얘네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비동사.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에 있다. 잘 보세요. 나는 서울에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딱 쓰셨죠? 있다라는 단어 뭡니까? 비동사 am을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서울에 자 장소 장소 안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in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장소를 딱 써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am in 서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또 예를 들어서 오늘 한번 써볼까요? 어디 위에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제가 예문 한국말로 써드릴게요.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것은 영어로 뭐예요? it죠? 있다라는 단어 먼저 와줘야 되죠? it is 그 다음에 위라는 단어 와줘야 되죠? on the desk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on the desk 밑에 책상 밑에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옆에 단어 it is under the desk. 또 책상 뒤에 있다라고 해볼까요? it is behind the desk. 책상 앞에 있다고 해볼까요? it is
in front of the desk.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장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비동사 뒤에는 장소가 온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